여러분이 알기 귀찮은 것을 대신 떠들어드립니다. 파이널 리포트. 저는 딴죽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 2차. 우리도 소개 좀 해줘. 아, 니넨 됐어. 회색입니다. 회색. 술조입니다. 그냥 소랭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2차 세계대전이고, 우리나라 인터넷 내에서는 뭐, 야, 잠깐 좀 딴 얘기 좀 하다 가자. 너무 힘들다. 딴 얘기 시작할 거야. 네. 자,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숨은 독립유공자라고 놀림받는 일본군 지휘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제가 내 마음속의 영웅으로 바뀌어서 좀 애매해졌는데, 원래 그냥, 이거 얘기가 처음에 준 미션은 그냥 영웅이라고 우길 수 있으면 다 되니까 아무거나 갖고 와 봐였기 때문에, 자, 일본 입장에서는 역적,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웅인 무타구치 레냐, 스기야마 하지메, 도미나가 교지, 그 중에서도 무타구치 레냐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영웅이 아니라 병신이죠, 병신. 일본군 3대 병신. 일본군의 그 극우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걔네도 얘는 안 건드려요. 얘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별명이 일본군 3대 오물. 이런 평을 들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뭐 궁금하신 점? 여기 앉아있는 분.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오늘 그걸 한다는 거잖아. 자, 그래, 네. 시작해봐. 이게 뭐냐면, 팀킬이라고 하죠. 이게 축구의 자살골과 비교도 안 되는 팀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대표적인 전투가 수만 명을 날려먹은 인파일 전투, 뭐 이런 게 있긴 인파일 전투 얘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살골로 해트트릭. 해트트릭 정도면 다행이지. 술전은 세계사에 관심이 좀 많고 전쟁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의 활약상도 좀 알 텐데, 독립군이 활약해서 잡은 일본군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36년간 독립을 위해 애쓴 광복군들이 한 업적보다 훨씬 큰 업적을 단 넉 달 만에 이루어낸 사람이지. 그래서 독립군의 숨은 스파이 아니냐라고까지 불릴 정도. 자, 그럼 이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1888년생이고 1966년까지 살았고 전범인데 오래 살았어. 천수를 누렸어. 왜 이 사람이 숨은 독립운동가라고 인터넷으로 불리냐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전쟁사에서 제일 큰 전투가 청산리 대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잡은 일본 숫자가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3,300명. 3,300명 가량이 되긴 하는데, 이분께서는 단 한 방에 3만 명을 알려주시는 그 10배의 전과를 올려주시는. 근데 놀라운 게 전투 사망자가 3만 명이고 총 사망자는 8만 명 정도. 나중에 그 독립군 중에 이제 막 몇 명 좀 해줘. 나 궁금해. 그래. 그 막 홍범도라든가. 범도. 김자진 장군. 맨날 장군의 아들로 김도한 아빠라는 거밖에 모르고. 이건 좀 아닌가? 근데 그 뭐지? 김도한 나또 뭐냐? 야인시대. 그래 야인시대밖에 몰라. 근데 그거죠. 왜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이렇게 이름은 아는데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갖고 그랬다고 막 우와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숫자로만 들으면 뭐 대첩 뭐 전투 뭐 이렇게 했는데 숫자로 들으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야. 500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 사람을 장군 뭐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해줘. 이거는 이제 요번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일단 청산에 저 봉오도 전투 정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거는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위인입니다. 왜 위인인지 알아야 그 사람이 대단한 걸 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병신인데, 정말 병신으로서는 신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고 중일 전쟁을 일으킨 원흉 중에 한 명이고, 나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부하가 한 명 없어졌는데 그렇지. 중국군이 납치했다. 이게 이제 루거우 차오 사건, 우리말로는 노규고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밤에
시대적 배경부터 좀 해줘. 짧게 하는 게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과 중국이 일명 이제 만주사변으로 서로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에서 그 만주사변이 어떤 사건인데 그 얘기부터 해줘야지. 일본이 만주를 주시려고 했던 사건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광동군을 만든 얘긴데 전체적인 정세부터 가자. 동북아시아 쪽에 맹주가 일본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일본 군역이 제일 세서 일본으로 돼 있는데 일본만 현대화돼 있고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중국이 넓은 땅덩어리의 인구수로 슬금슬금 이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이제 외세 세력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짱 먹기 전에 유럽이랑 미국 애들이 야 이제 아시아도 좀 먹어야겠다 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1800년대 후반이고 이제 지금 이거 지금 배경 그때부터는 50년 정도. 지금은 이제 1930년대 정도 들어온 지 한 50년쯤 됐어요. 보시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기고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한 게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야. 1차 세계대전이 누구랑 독일, 오스만 투르크, 이탈리아 대 프랑스, 영국, 미국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참전을 했어. 일본도 아주 살짝 참전을 해서 승전국이 돼서 그때 그게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진 거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동맹국이니까 조금 지원을 했겠지. 좀 병력 좀 이제 지원조에서 이제 승전국이 돼서 얻어낸 효과가 뭐냐? 한반도 니네가 먹어. 중국 그래 니네가 어느 정도까지 먹어라고 인정을 받은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데스라가프트 조약이 나오는 거야. 데스라카프트 미략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 미략이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을 한 번에 먹기가 힘드니까 중국 이제 청나라 마지막 이제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에다가 괴뢰 정부를 세운 거지. 푸이로 황제로 두고 뒤에서는 다 일본이 조종하는. 요거를 여기서 보급기 이제 한반도랑 만주를 보급기지 삼아 중국을 먹겠다 해서 들어가는 게 시대적 배경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대동아 경영에서 우리가 아시아를 다 먹겠다라고 들어가는 시점. 시간 순으로 해봐. 그러니까 시간은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고종이 아직 대한제국을 세우기 이전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다 승리를 해. 이때까지 중국은 아직 청나라야. 그게 1900년도 초반이라고. 1800년대 후반. 후반. 후반이면은 이제 막 거기서- 서양 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네. 내가 지금 설명할게. 아편전쟁 끝나고 중국이 전쟁이 꼴딱 그러니까 망했을 청일전쟁, 그 시기야. 러일전쟁 고종황제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이 이기면서 한반도에 대한 이권에 대한 싸움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다 몰아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다시 정리해볼게. 1800년도 한 80년대쯤에 90년대. 90년대쯤에 서양 애들이 이제 아시아 먹으려고 막 깐죽깐죽 해갖고 들어왔어. 아편전쟁 일으켜가지고 들어왔고 일본이 근대화가 됐어.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랑 강제 합방을 하지. 그때 이미 청나라 다 까버렸고 일본이 그렇지. 중국 된 다음에도 그때쯤 까버렸어 또 이제 중국을 침략하려는 깔려고 이제 어. 1차 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오케이 청나라 일로 와봐.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이전의 시기에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일본은 중화사상으로 우리가 짱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화를 했고 엄청나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요. 근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된 무기와 근대화된 부대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 우리 힘세니까 쟤네 거 좀 가져오자.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 배경이 그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당시에는 식민지를 필요로 했는데 식민지를 왜 필요로 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서 설명해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원하던 식민지는 약탈할 곳이야. 노예 그리고 거기에 풍족한 물자. 근데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 그렇지. 근데 이 시기의 식민지는 약간 개념이 달라. 시장. 무역을 할 식민지야. 근데 어떻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게 뭐야? 수출 일변도의 경제체제였단 말이야. 지금 우리처럼. 그럼 일본이 수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건이 값이 싸야지. 값싸게 물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값싼 원자재와 값싼 노동력. 그걸 어디서 얻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자원이 별게 없잖아. 어딜 노려? 만주와 중국을 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시장도 개척할 겸 자원도 뺏을 겸 어쨌거나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은데 보고 배운 거 딱 보니까 좀 잘 나가려면 일단은 좀 털어 이제 먹어야겠구나. 그거를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영국에서 배우고. 그렇지. 정확히 야, 말하면 영국만 그랬냐, 야, 씨. 다. 아니, 영국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베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해내는 거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털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때부터는 털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얘네랑 같이 상생하겠습니다가 표면적인 이유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도도 놔준 거야. 우리나라에 공업단지 그래서 세워준 거야. 왜? 같이 잘 나가야 되니까. 얘네 아니지. 표면적으로. 모르겠다.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거부를 아니, 했는데 그거를 같이 잘 나가자고 철도했다기보다는 철도를 만들어. 좀 잘 빼먹기 위해서 그런 맞아. 느낌이 정확히 말하면 그건데. 고급 표면적- 병창 기지를 지금 만들기 얘기하잖아. 표면적인 이유는 같이 잘 나가기 위해서고, 우리나라 쪽에는 오염이 심하고 사람이 쉽게 죽고 노동력이 집약되는, 흥남 쪽에 그 당시에 뭐가 생겼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은 나중에 무기 공장으로 쓸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당시 기술로는 정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람 몸이 엄청 안 좋아. 그런 것들만 갖다 깔아주는 거야. 너네 일하게 만들어주잖아. 그 대신에 아프리카 노예 부리느라고 다를 바 없이 부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큰 시장을 노린 게 중국으로 들어간 거지. 지금 쓸데없는 딴지를 걸어서 재미없는 얘기 한 10분 했죠. 아니야. 이거 필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군이 만주를 진격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했던 노구교 사건,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이 무타규치 레냐의 계급이 연대장이야. 근데 연대장이 점호를 하는데 부하 한 명이 없는 거야. 이것은 중국의 소행이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우리가 병사를 보내서 니네 진지를 뒤지겠다라는 요청을 해. 그럼 중국은 뭐라 그러겠어? 당연히 미쳤냐? 이러지. 질려. 그러니까 무타구치 레냐가 이놈들이 숨겼다. 공격해. 근데 그러면 전세상 그놈 개인의 병신지기라기보다는 약간 침공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던 시기야. 아니지. 자, 근데 어쨌든 우리 다 군필이니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연대장이 적국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래, 가능해? 그거 연대장이란 알겠는데, 말이야. 그거 알겠는데 이게 침공했다는 걸 병신짓을 보기엔 약간 그렇게 거시기하다 이거지.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 야, 들어간 거지. 이거 자꾸 우리나라 애들이 분위기가 저거 까자고 하는 쪽인데 그럼 먼저 까는 놈이 공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 그래, 그게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노부교 사건 때 상부에서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 우리 좋게 넘어갑시다. 근데 무타구치 레냐는 공격해. 그래서 심지어 부하들이 정말 공격해도 됩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정도. 근데 이게 일본군의 분위기가 방금 말했던 분위기가 이랬던 게, 나라 명 좀 어기면 어떠냐? 이게 잘 되면 내가 승진할 텐데. 실제로 그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이시하라 간지가 명령 없이 얘도 그냥 항명하듯이 만주를 침공했는데, 그리고 승진한 거야. 그러니까 무타구치도 그렇게 해서 전례가 있어. 전례가 있어, 승진한. 그러니까 나도 하고 질른 거야. 그리고 이놈은 정말 재밌는 게 노구교주에 참가를 안 하고 그냥 공격해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참가해서 다친 것처럼 팔에 붕대 감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우리가 용맹히 싸웠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대단 쇼맨십이 장난 아닌 사람이야. 일단 권력력이 강한 거지. 권력도 엄청나게 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하던 대로 소장으로 진급을 해. 대형 연대장 연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을 하지. 별 된 거야 이제. 이제 사단장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갔네. 1940년에 이제 또 투스타 중장으로 진급을 해. 그래서 18사단 사단장으로 싱가포르 전투에 참가를 하지. 이겼어. 노구교에서도 이겨, 싱가포르에서도 이겨. 좋지. 일본에서는 평가는 그 당시 이제 명장으로 평가를 받은 거야. 이기니까. 그렇지. 굳건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진 장군이다라고 평가를 근데 받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야, 당연한 거 아니지. 아니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와가지고 이 학교 쫙 나와봐 하고 싸우면 지겠어? 아니 그럴 것도 이거거든. 없이 야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투럽 마린 한 부대랑 저기 임진록에 게임 비교하지 군수 말자. 하나 게임 비교하지 말자며. 그래 아니 어린애 손목 비트는 거지 그냥.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길 수밖에 체급 없네.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이기지. 그냥 되게 비참한 거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운동 있었잖아. 그거 재현한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50만이 모였지. 1200명을 못 이겼어. 그 50만 명 중에 무장한 사람이 200명이야. 그것도
불 붙여야 되는 화승총 들고 왔어. 이때 일본은 빵 하면 나가는 총 들고 나오기 전에 있었다고. 됐지. 쪽수가 많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현대무기 나오고 나면 뭐 이 현대무기라기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게틀링이지. 게틀링 기관총이 나오면서부터 그래, 알짜롭지 뭐. 긁어대면 죽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항공기와 기관총이 나오면서부터 인해 전술이 쓸모가 없어진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잘했다는 이유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또 이기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도 쇼맨십 한번 보여주지.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탄이 날라와서 대피를 해. 싱가포르? 싱가포르 전투 때. 근데 전투 중에 술탄이 날라온 게 아니라 기생 끼고 술 먹다가. 그래서 대피를 하는데 대피소가 아니라 하수구를 대피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술탄 파편에 맞춰서 팔을 다치지. 그리고 열심히 싸웠다고 또 쇼맨십을 하면서 기자들이랑 인터뷰하지. 야, 안 다쳤어도 할 거였는데 마침 다쳐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18사단 사단장이 됐으니까 싱가포르를 함락하고 또 필리핀으로 전투를 가. 필리핀 바탄반도에 가서 또 이겨. 이겨. 그 다음에는 1942년 4월에 버마 전선호가 그때 당시에 일본군 지휘관도 있었어. 있을 수 없지. 체급 차이가 나는데. 없었어. 실제로 이때까지 버마 갈 때까지 이 그러면은 정도까지 싸워서 이기냐 지냐는 어차피 이기니까 많이 싸운 놈이 무조건 빨리 진급하지. 거지. 그러니까 잘 싸운 그러니까 놈인데.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버마로 왔잖아. 버마에서 이게 지금 이게 버마가 버마가 어딘지부터 얘기하면 지금 버마는 몰라도 인도는 대부분 사람이 다 알겠지. 큰 인도 나무네. 오른쪽에 붙어 있어. 이때 당시만 해도 버마는 인도야. 그렇지, 인도령이야. 인도령이야. 영국권에 그렇지. 그러니까 버마에 왔다는 거는 드디어 지네나 체급 맞는 애들을 이제 만난 거야 거기서. 그때 당시 서구 열강이랑 일본이 체급이 맞아? 아, 맞지. 그래도 일본이 좀 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딸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때는- 해서 균형을 맞췄냐면 이때가 언제? 2차 세계대전 중 아, 이 다 차- 털렸구나, 애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누가 밀고 있었지? 독일이 네. 밀고 있었지. 그러면은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은 어디가 힘이 있어? 좀 빠져있겠네. 힘이 좀 빠진 정도가 아니라 본국이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본진 털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빨리 본진 구원하러 가야지. 아. 뭐 없었어. 다리 예를 들면 일본군이 이때 얼만큼 군사 전력이 세냐면은 항공모함 숫자가 미국보다 많았어.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만 해도. 물론 지상 병력은 그냥 일본이 세다 정도였고 해군은 미군도 함부로 비빌 수 없는 수준이었어. 이때는 정말 강력했어. 심지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 야마토. 일본이 그렇게 말하는 야마토가 있었지. 실질적인 전투력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 숫자나 이런 거에서 근데 실질적인 전투력을 예를 들면 뭐 북한군 전투기가 몇 대고 뭐 이렇게 그거는 지금 그런데 그냥 생각해도 그래갖고 북한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 숫자라는 것 자체는 항공모함이 센 이유는 하나잖아. 전투기가 뭐. 그 위에 전투기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 이제 제로 전투기는 속도 면에서는 전 세계 최강급이야. 그리고 요 시기까지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속도 면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좀 개선된 진짜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비행기가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요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배였고, 그리고 이 야마토라는 배는 그 당시 화력으로는 어마어마한 30에서 40km까지 포를 날리는데 웬만한 전함들은 한 대나 두 대를 피격당하면 침몰해. 그러니까 보통 배가 피격당한 부위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물이 더 들어오지 않게 하고 차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포탄이 너무 커서 그걸 맞으면 짤 없는 거야. 그냥 배가 가라앉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 야마토 포가 야마토함이 가지고 있는 주포가 그렇게 무식하게 컸던 거지. 그만큼 위력이 세. 그래서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든다지. 아, 야마토함을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이게 간단하게 구경이 커질수록 연발력이 떨어져. 왜냐면은 이걸 식혀야 되니까 다시 쏠려면 식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쏘고 나서 이 식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포탄 자체 무게가 톤 단위이기 때문에 수동 장전이 안 돼. 기계 장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봤냐면은 어쨌거나 다른 나라는 왜 안 했는가?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크게만 만들면 이 되는데. 그 대포 크기로 승부하는 나라가 있어. 오스만 투르크라고. 청동 대포 오스만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 더 있잖아. 소련이랑 독일. 아니야. 이 청동 대포의 그 크기만으로는 오스만 투르크를 못 따라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히는 시간 때문에 한 발 쏘면 다음날 쏴야 돼. 한 방 쏘면은 오늘 못 쏴. 그래, 시즈모드 해봐야 저글링이 들어오면. 아, 근데 야, 대포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옆으로 빠지면 독일도 히틀러가 비슷한 삽질을 해.
야마토가 굉장히 좋은 배인데 사실 야마토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작은 항공모함 2대 만들고 비행기 더 많이 만드는 게 이득이었어. 근데 히틀러가 뭘 했냐? 유보트 많이 들어봤잖아. 그 유보트가 전선? 그렇지. 영국의 수송선을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 상선을 건드. 미국 상선을 털기 시작을 했어. 그게 좀 잘못한 거지.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 미국 상선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털렸고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냐. 미국 상선이 영국에다가 수송을 못 해주면 영국군이 전투가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원래 참전하에 있었어, 그러면? 아니지. 참전하지 않았어. 그때까지는 장갑 영국에 무기만 팔아먹었던 거야 그때까지. 독일은 안 팔고? 아니, 그렇지. 이게 문제가 이게 미국 쪽에서 팔았다고. 다 팔아먹었어. 독일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았는데 영국에도 팔고 다 팔았는데 팔아먹었는데 그래. 독일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았는데 독일 애들이 미국 애들을 건드렸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빡친 거야. 이 새끼 나한테만 팔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전략적으로 영국도 섬이잖아. 식량이 계속 보급이 안 들어가면 걔네도 힘든 거야. 순간하니까. 그렇지. 근데 유보트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유능한 제독들은 다 유보트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유보트보다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 뭐 영국이 소나를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비효율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비스마르크호라는 야마토급의 전함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게 삽질이 됐지.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드는데 그거 만들 돈이면은 유보트를 몇십 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영국을 말려 죽이기를 했으면 그대로 영국은 끝났을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독일의 생산력이 영국을 압도하고 있었거든. 우리 모든 게임 다 해봐도 뭐 다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할 때 영국은 그 비행기 만드는 거 한 3개 있는데 독일은 10개쯤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어쨌든 이것은 사담이었고 다시 이 노구교 사건 얘기로 돌아오면 노구교 사건이 아니라 이제 버마 얘기로 돌아오면 무타구치레냐는 이제 18사단 사령관으로 버마에 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이겼다고 해서 15군 사령관이야. 이제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인 거지. 군 사령관으로 승진을 해. 기억으로 말하고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1943년 3월에 15군 사령관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게 인팔 작전과 비슷한 작전이 대본영. 대본영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육본 같은 거야. 거기서 인팔을 치자라는 작전 지시가 내려와. 근데 여기서 무타구치 레냐가 뭐라고 했냐? 인팔이 버마야? 인팔은 어디냐면은 버마 전선 중에 한 지역이라고 보면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어렵고 인도 안에 있는 곳이고 버마가 인도의 오른쪽에 버마가 있다 그랬잖아. 버마를 치기 위해서 인도와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연합군이 사용하는 거점인 거지. 보급 거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영미군이지. 영국, 오케이. 미국, 인도. 프랑스. 오케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는 문서들에서는 영인군, 영국, 인도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걔네들이 쓰는 보급기지지. 그래서 이때 무타구치 레냐가 뭐라 그랬냐면 인파를 점령하면 좋은데 밀림과 산악지역에선 작전 수행이 어렵다면서 반대를 하지. 근데 무타구치 레냐가 또 말을 되게 잘했는지 도조 히데키가 박수를 치면 명철한 판단력 이러면서 침공을 하지 않기로 해. 인팔을? 그렇지. 근데 요때는 1942년 아직 군단장이 되기 전이었어. 근데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국에서 윙게이트라고 이 사람도 다룰 만한 게 되게 또라이야. 또라이 장군인데 얘가 뭘 구상을 하냐? 정글에서 작전 수행을 하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당나귀 알지? 당나귀에다가 보급 물자를 싣고 정글로 들어가. 그 다음에 비행기로 물자를 떨어뜨려서 그걸 받아. 그래서 정글 속에서 보급을 받으면서 싸우는 전략을 세워. 당나귀로 하는데 비행기를 토해? 당나귀가 충분히 못 가져가니까. 지속 보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속 보급. 두 가지 루트로 어떻게 보급을 받는다. 그렇지. 근데 이게 비행기로 보급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들어가면 정글 속에 뭐가 있어? 저기 있겠지. 뱀, 독, 적보다 더 무섭지. 진짜 늪지가 나타나죠. 그렇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습도, 벌레, 모기. 환경이 너무 좀 정확하게 제한적이니까. 그 이제 풍토병에 걸린 거야 일본. 그래서 비행기로 하는 거 아니야? 수송을 비행기로 했지. 근데 거기에 게릴라가 들어갔잖아. 아. 윙게이트가 연대를 끌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문태기로 된 걸 비행기로 딱 떨구면 그거를 당나귀를 통해서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윙게이트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친히드 연대인가 하는 그 부대가 게릴라전을 시작해. 근데 게릴라전을 하는 위치가 버마 북부인 거지. 버마 북부에다 게릴라전을 하니까 딱 보니까 쟤네 밀림에서 활동하네? 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우리도 정글에서 정글 활동을 할 되겠네. 수 있구나. 아, 쟤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야, 응. 나는 정글에서는 사람이 못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되네. 그 정글에서도 군사 작전이 충분히 되는구나. 그렇지. 쟤네는 하네. 옆집애가 오판을 한 1등 거야. 한다고 우리 집에도 1등 할 것 같은 기분인 거지 그냥. 근데 이게 물론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줬다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과달카날이라고 해갖고 필리핀 쪽에 갖고 있던 일본군이 열심히 공항 건설하다가 미국한테 뺏긴 곳이 있어. 거기도 굉장히 참패를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작전이 인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일어나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야마토호가 여기서 침몰해. 정말 그때 당시 이제 야마토호를 침몰시킨 비행기 조종사들의 후일담에 의하면 나 조금 가까이 알아. 그렇게 커다란 표적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미드웨이 회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함대 결전이란 말이야. 함대 결전이라는 거는 배를 쫙 늘어놓고 진영 딱 짜가지고 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우리나라 한산도 대첩 이 이제 함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게 미드웨이보다 한산도를 더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있잖아. 그 뭐 애니메이션 보면 은하용 녀석 보면은 양쪽 쫙 진영 짜가지고 그냥 폭 계속 때려박는 거 있잖아. 우리 편 앞에가 1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2선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 쏘는 이걸 줄줄이 해갖고 서로 막 그게 함대 결전인데 이 함대 결전이 뭐냐면은 이 함대 결전이 한 번 해서 깨지면 끝이네. 해상전이 아예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다 모여갖고 싸웠으니까. 다 모여 싸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면서부터 이미 이제 일본은 일본군이 패망의 길로 가기 그렇지. 시작을 하는 이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대본영에서 인파를 치자라고 했었을 당시에는 이 해전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과다카날 쪽에 그러니까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얘기는 제공권도 가지고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제해권도 야마토홈이 건조했잖아. 세계 최강의 함대라고 불리는 함대가 건조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해권도 일본이 갖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아직 미국이 일본 해군과 해볼 만한 한데 정면 대결하지 말라라고 할 때였어. 왜냐면 함대 전력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야마토함 있는 함대 있으니까. 개기지 마라. 잘못하면 한 대 맞고 너네 침몰한다. 단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물량을 더 지원해줄게. 그래서 무슨 물량? 그 당시에 미국은 9일에 한 대씩 항공모함을 지원했다니까. 전시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어 아직. 해전을 할 물량을 해주겠다고. 그렇지. 여기서 또 미국이 왜 천조국의 위험이냐면 요때까지는 미국이 전시 체제 전환을 안 하고 평시 체제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량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생산하는 양과 비슷했어. 뭐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드웨이 해전을 패배한 다음부터 미국이 오키나와를 먹어 그때. 근데 그거는 이제 인팔 전투 이후지. 이후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타구치가 왜 인팔에서 이게 왜 히데의 팀킬이냐. 자, 히데의 팀킬이. 자, 여기서부터 쉬웠다. 그래. 기대의 팀킬을 설명하기 위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쉬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면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인팔 전투. 인팔 전투. 여기서 무타구치 레냐가 팀킬을 어떤 식으로 저질렀는가. 자, 일단 인팔 전투라는 게 아까 말했던 얘가 사단장일 때 지가 거부했던 거야. 근데 지가 뭐 지가 이거 못한다.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뭐 죽으란 소리냐 이러면서 거부했던 거야. 근데 지가 군단장이 되니까 가자. 내 새끼들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막지 말고 본진 치러 가자. 지가 이렇게 하고 입안을 한 거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타구치 레냐를 제외하고 버마 쪽 그 군단의 지휘관이 싹 바뀌어. 그래서 현장 사정을 아는 게 레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해도 딴 사람들은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작전을 승인시켜달라고 올리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보급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타구치 레냐가 딱 했던 말이 보급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물론 옛날에는 맞아. 저걸 쳐서 적의 걸 뺏으면 되지. 근데 이때 시기가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잖아. 우리랑 쟤네랑 총알 구경이 달라. 그래서 쏠 수가 없다고.
심지어 이 인팔 전투 중간에 그 31사단에서 연대를 둘로 쪼개서 내려가는데 아래쪽으로 진격한 연대가 영국군한테 처음에 한번 이겨. 그리고 걔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네 총 다 버리고 영국군 총 다 바꿔. 그리고 그걸로 싸워.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돼버려. 그 정도로 보급이 안 되고 적의 걸 취한다는 게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안 맞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무기 부족이 패배의 원인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겨. 이거는 뭐냐면 인팔 작전이 진행됐을 때 이제 인팔 작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타구치 레냐가 사령관이 15군에 가운데 사단이 몇 사단이었냐? 18사단인지 15사단인지 하여튼 그 사단과 아래쪽에 33사단, 위쪽에 31사단이 두 방향으로 인팔로 들어가고 윗사단은 코이마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잠깐만. 사단 3개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자로. 남쪽에서 33사단이 올라가서 인팔, 그리고 중앙에서 몇 사단이지? 중앙이랑 윗사단이 두 개가 합쳐서 중앙사단이 역시 인팔로 들어가는데 얘는 그 약간 우회해서. 정글을 통과해서 얘네가 중군이야. 중앙군이야. 다른 길이로. 직선 루트로. 그리고 이 위쪽에 31사단이 사토 중장인가 하는 사람이 지휘를 했고 이 사단은 그 인팔 위쪽에 있는 코이마를 점령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인팔에 우호해 준다는 게 작전이었지. 세 방향에서 인팔을 포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이 작전명이 우호 작전으로 해서 진행이 돼. 근데 문제는 이 무기 부족의 패배 원인이 될 수 없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코이마를 점령하라는 31사단, 여기 사토 중장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일본군 제1호 항명 사건을 터뜨려. 이게 6월 1일 날 벌어졌는데 또 적어놨어. 44년일 거야. 어떻게 벌어졌냐면 사토 중장이 진격을 하면서 이 인팔 작전이라는 게 원래 한 달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2달이 되고 3달이 되니까 6월 1일까지는 우리가 퇴각하지 않으면 식량 부족으로 전멸한다는 무전을 계속하는데 무타구치가 진격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타구치한테 한 말이 정신력만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명령만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무타구치가? 그렇지. 이 사토라는 사람이 무타구치 레냐한테 이렇게 전보를 치고 항명 사건을 일으키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이야. 이게 전문은 사토 그놈은 군명을 어기고 코이마를 벌였다. 식량이 없다며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제멋대로 퇴각했다. 이것이 황군인가? 황군은 먹을 것이 없어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병기가 없어, 탄환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 비슷한 말 들었던 것 같은데.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라. 그것도 뒤에 나와. 탄환이 없으면 총검이 있다. 총검이 없으면 맨손이 있다. 맨손이 없으면 발로 차라. 발도 없으면 물어뜯어라. 일본 남아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가?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전멸했지. 사단 하나 일단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단 하나 후퇴했고 여기서 잃은 병력이 3만. 전쟁으로 잃은 병력이 3만. 총 사망자는 7, 8만 정도 되지.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틴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6.25 때 뭐 백마고지라든가 이런 거 시체에 산을 쌓은 고지들이 있지. 근데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면 원래 전쟁도 아무리 비인간적이어도 전력을 보존하면서 싸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보급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또 대단한 작전을 하나 세운 게 징기치칸 작전.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약탈. 아니지. 15,000톤을 수송해야 되는데 수송량이 딸리니까 소, 말, 양을 이용해서 걔네 등에다 짐 실어서 가져가다가 배고프면 얘네 그러면 걔네 잡아먹자 라는 작전을 세워. 이거 다 싫어온 거 다 먹으면 걔네를 먹자. 그렇지. 근데 심지어 이거는 무타구치 레냐가 생존해서 전후에 신문 받을 때 남아있는 녹취록까지 있어. 그 녹취록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식량이 스스로 움직였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각 사단에게 약 1만 마리의 소와 양을 딸려 보냈습니다. 라는 녹취록이 남아있어. 이게 진짜 팩트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 뭐냐면은 소랑 양은 안 처먹나? 얘네도 먹어야 돼. 그때 이제 무타구치 레냐가 한 말이 그거지. 온통 풀인데 먹이면 되지 않냐. 맞지? 정글이니까. 근데 정글이 되게 무시무시한 지역인 게 정글에 왜 사람이 많이 못 사냐? 정글의 별명이 녹색 사막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살기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 사막. 그 다음이 정글이야. 정글은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 그래? 아무 풀이나 뜯어먹으면 대부분 독초야.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발견했다? 그래, 나 혼자라면 생존할 수 있겠지. 근데 사단 몇 명? 그 아저씨, 마음 그 아저씨 잘 살잖아. 그거 어딨어요? 제일 좋은 단백질이죠. 아니, 그래, 한 명이면 살 수 있어. 근데 10,000명이잖아. 정글에서 무슨 수, 10,000명. 심지어, 소나 양들도 독초를 먹고 죽어나가지. 안 먹어, 걔네는. 걔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걔네는 안 먹어. 근데 문제는 그것도, 소나 말이, 원래 풀을 뜯어 먹으면 되새김질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먹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소 염을 끓여 먹인 걸 먹여도 밥 먹는 시간만 3시간씩 걸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장거리 이동하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를 끌고 간다? 말도 안 되지. 비전 투소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문제가 뭐냐. 이 진경로에는 신드인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폭이 600m야. 다리가 없어. 그리고 이 강을 넘으면 아라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맥은 표고 2000m 정도 돼. 그 산맥 안에 있는 정글을 넘어서 가는 거야. 강 건널 때 소 절반 정도가 떠내려가거나 익사했고 강 건너가면은 걔네가 싣고 있던 물자들 다 같이. 다 떠내려갔지. 이걸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강을 건너고 살아남은 소 말이 갖고 있던 물자들 중에 일부를 병사들이 짊어지게 되지. 1인당 40kg 정도의 물자를 짊어지고 추가로. 자기 거랑 합쳐서. 합쳐서 40kg. 열대 우림에서 가는 거야. 행군하는 거야. 그것도 어디를? 표고 2000m의 산을. 그리고 이때 일본군이 또 문제가 됐던 게 상대가 불리해도 항복을 안 해. 잡히면 죽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야. 일본군의 포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인도군이든 실제로 이 작전 중에 참패한 애들은 인도군인데 인도군도 항복을 안 해. 전멸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력이 세면 포로가 잡혀와도 포로를 먹여주는데 지금 일본은 완전 쥐어 짜낸 진짜 마른 빨래가처럼 돼가는 상태니까 포로를 잡으면 얘네를 먹일 수가 없어. 이때가 44년이란 말이야. 45년에 항복했잖아. 44년 상황이니까 말 다 했지. 끝물이야, 끝물. 전쟁 끝물. 계약직 다루듯이 하는 거. 그럼 계약직들이 슬프지. 그 다음. 여기서 정말 사람들 환장하게 만든 거. 정글에서 비행기를 얻다 쓰나. 이때가 언제? 1944년. 윙게이트라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그 사람이 게릴라전을 한 게 언제? 1943년 4년. 환장하는 거지. 남들은 저쪽에서 지금 항공 보급 받으면서 게릴라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얻다 쓰나? 이러고 있으니. 저 새끼 적군 얘기하는데 야, A급 전범으로 갔는데 안 죽였어. 쟤는 살아있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일 것 같은 기분. 야사에 따르면은 그 영국군이 일본군 지휘부를 발견해서 폭격하려고 했는데 영국군 지휘부에서 아니야 거긴 아군이야 쏘지 마. 이랬다는 야사가 남아있을 정도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본 넷 우익들이 되게 심하잖아. 자기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렀던 남아있잖아. 근데 얘는 옹호를 안 해줘. 얘는 그냥 논외로 그냥 쳐버리고. 하나가 3대 오물인 거야.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 비행기가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이 당시 영국군은 인파를 방어하는 방어선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잡고 아까 말했던 거의 3,000여 대까지 늘어난 항공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250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어. 항공기로만. 하루에 250톤 수송하는데 여기 아까 작전 입안할 때 한 달에 몇 톤? 1,500톤. 15,000톤이 필요한데 1,500톤 수송할 수 있어. 전투가 될 리가 없지. 자, 그 다음 아까 잠깐 나왔던 먹을 것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했던 말.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니 가다가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며 진격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 여명의 눈동자. 자, 여명의 눈동자 5화에 보면은 무타부티레냐가 이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이 실제로 재현돼 있고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 뱀 뜯어먹는 장면 있지. 그 뱀 뜯어먹는 장면이 실제 현황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됐냐면은 이 일본군들이 진격을 하는데 인팔 작전이 입안되고 진격을 시작해서 아마 이게 3월 8일인가 15일에 작전이 시작됐어. 그래서 6월쯤까지 진격을 하고 7월에 작전 중지 명령이 하달됐단 말이야. 뭐 후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작전 중지 이후부터 후퇴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어. 그래서 전체 총 사망자의 60%가 후퇴 중에 나.
그 사람들은 총 맞고 죽은 게 아니야. 굶어 죽은 거야. 병 걸려 죽거나. 이 작전을 입안할 때 무타구치레냐가 말을 얼마나 잘했느냐면 그 얘기 있잖아. 군에 몸담은 지 30년. 이번만큼 확신에 찬 신념이 떠오른 적은 없었어. 심지어 이 작전을 할 때 작전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석 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작전 기간을 최소 15일, 최장 21일로 잡았어. 왠지 알아? 인간이 휴대할 수 있는 물자가 보통 15일치 정도야. 작전 기간을 보급할 수 있는 물량에 맞춘 거야. 근데 인팔작전에서 이 병사들이 걸어갔어야 했던 길이 얼마큼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600m의 친두이강을 건너 2000m의 아라칸 산맥을 걸어갔는데 일본 기후에서 교토까지 거리,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짧아. 그거를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냥 걸어가도 15일 동안 걸어가도 힘들어. 왜냐면 우리나라 육군 행군이 1시간에 5km 정도 보잖아. 그 속도보다 아주 약간 느리게 걸어가야 되는데 40km 짊어지고 거기에 추가 장비 짊어지고 거기에 2000m 산맥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수나라 양제가 요거랑 똑같은 짓 했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 30만 별동대를 야 니네가 먹을 거 니네가 쌀 한 섬씩 지고 평행성으로 가서 철하라고 했을 때 평행까지 도착을 했는데 먹을 거는 없고 무기도 없어. 왜 무기부터 버리니까 먹을 거는 땅에 묻고 무기도 버리고 그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작전인 거야. 애초에 야 너 먹을 거 네가 들고 가가지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싸워라.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전투 식량을 우리 군대 있을 때 쓰던 거에도 너도 한 달치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쌀째로 지고 가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이제 그 다음에 개그신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5월쯤에 직속사령관인 가와베, 이 사람 계급이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가와베 장군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무타구치가 노구교 사건을 일으켰을 때 직속상관이었고 여기서도 직속상관이야. 여기 이 버마 쪽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일본 대본영 밑에 일본 남방군이라는 부대가 있어. 그 남방군 휘하에 버마 방명군이라는 부대가 있어. 그 밑에 15군단이 있는 게 무타구치가 지휘하는 거고 바로 위에 버마 방면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가와베야. 이 사람이 무타구치한테 가서 작전은 잘 되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러 갔어. 그때 무타구치가 그때 이미 망한 걸 알고 중지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대. 전후에 미군이 신문할 때 이것도 내용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가와베는 그때 무타구치를 만났을 때 무타구치 중장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튀어나오는 그것을 캐묻지 않았다. 왜? 자기도 망한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걸 들으면 자기가 책임이야. 책임져야 되잖아. 들으면 내 책임이야. 그 다음에 무타구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와베 장군의 참된 심중은 작전 지속에 대한 나의 생각을 떠보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그것을 장군에게 실토할 수 없었다. 나는 다만 표정으로 모든 것을 말할 뿐이었다. 이게 무려 또 알아줘야 되는데 정이 없었네 애들이. 이게 미군이 신문한 리포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이 없었던 거야. 전후에 무타구치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 녹취 기록으로도 이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팩트야. 아니 서로를 알아봐줬어야지 좀. 특히 이런 놈인 거야 서로 알아야지. 야, 9만의 병력, 거의 10만의 병력을 보내서 그 병력이 15일치 식량을 갖고 정글에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야. 2달 조금 지나서 이런 회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만 퇴각하러 해서 꽤 많이 살았을 거야. 근데 실제 퇴각 명령이 떨어진 건 이 회담이 5월에 있었거든? 7월에 작전 중임명이 내려진 거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 돌격하라. 계속 돌격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의 정세를 또 봐야 되지. 정치적 문제. 일본에서는 이때 이제 망한 거잖아, 전쟁이. 왜냐면 제공권, 제해권 다 뺏겼고 태평양도 다 미국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은 끝났다 이거야. 왼쪽으로 돌파하라. 그래서 돌파구를 열어라. 이걸 대본령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지. 심지어 이 당시 수상인 도조히 데키가 그걸 원하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 진주만 공습. 아니지. 동쪽 100m라도 진격하라. 그래서 다 죽더라도 계속 가라는 거야. 동쪽은 이미 끝났으니까 동쪽이 왼쪽, 망했으니까. 서쪽으로 가라. 그렇지.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전 국민 옥새까지 나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거보다 좀 이후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이걸 신문하던 미군 헌병대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대. 그리고 이게 미국에 진짜 뉴스로 방송되고 전 미가 다 빵 터진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육군 1호 항명이 일어났던 사토 사단장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그나마 여기서 생존한 사람들을 거의 다 생존시킨 사람이야. 이 당시 31사단 사토 중장이 아까 말했던 공격 계속 명령 접수했음. 그러나 명령만으로 병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귀하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작전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중대 요인이 되고 있음. 눈앞에 본 사단의 1만 장병은 아사 직전 상태에 놓여 있음. 탄약은 고갈되어 맨손의 병력으로 화해버렸음.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두가 귀 제15군에게 그 책임이 있음. 귀군은 이상 사실을 판단 반성하여 본 작전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폐하의 적자들을 개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 길잖아. 요약하면 너 때문에 뒤지겠다. 후퇴시켜줘. 근데 무타우치 레냐는 뭐라 그랬다고? 물론 본토에서도 진격하라 그러니까 100m라도 진격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빡쳐서 6월 1일에 퇴각을 하지. 이 사람도 또 불쌍해. 퇴각을 해서 진격 전에 보급기지까지 갔거든? 거기에 사란톨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 최하방까지 빠지지. 우리나라 치면은 뭐 6.25 때 낙동강까지 빠지는 수준으로 후퇴를 해버려.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사단만 살았어. 나머지 전멸.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일단 군인이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 일단 가라라고 하니까 가라면 이제 가야지 뭐. 근데 얘는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장면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한번 욕먹고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군인이니까 어차피 다 죽게 그냥 돌진하냐 뭐 이런 건데 그 우리나라 임진할 때는 저는 원균이 이순신 까내고 왔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니까 가라 해도 안 가니까 권율이 불러서 곤장을 쳐버리잖아.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할 거 알면 그만둬야지 하지만 이게 군인이니까 또 가라면 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항명을 하면 원래 할복을 하거나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갔다 오는 거야. 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렇지. 얘를 처벌하려면 책임을 져야 돼. 보면은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루트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무타구치 레냐는 어떻게 됐냐. 전후에 아까 말했지 전범 재판 받고 살아남았다고. 왜? 얘는 쓰레기인데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었어. 학살이나 약살 같은 걸 거의 안 했어. 적극적으로 막았어. 포로 확대도 안 하고. 형, 문제는 뭐냐면 그 약간 자의식 과잉이.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막 나는 뭐 대일본 제국의 군인으로서 명예를 알고 뭐 이런 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학살이나 이런 건 안 했겠지. 근데 대신에 이제 자기가 졸라 무능한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존나 다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얘가 초반에 실패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쓸고 거기까지 갔거든. 쓸고 내려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야. 이게 진격로만 따지면은 거의 몇천 킬로를 이기면서만 승진하고서 갔어요. 성공의 원인을 자기한테 찾은 거지. 나만 잘하면 다래라는 아니. 거지. 내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네.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성공한다. 근데 사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황과 여건이 맞아 떨어져서 잘 된 건데. 맞아. 왜냐면 자기가 무타구치 잘나서 레냐의 일화 중에 이 작전을 위반하면서 영국군은 겁쟁이라서 반드시 도망갈 것이다. 영국군을 마주치면 하늘에 대고 총 3발만 써봐라. 도망간다. 근데 이 정도 말이 나왔던 게 그동안 무타구치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다 실제로 그런 병사들이야. 왜? 그들은 죽을 걸 아는데 쟤네는 최신식 무기고 우리는 무기가 그지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허공에 3발만 쏴도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 애들하고만 싸우다가 이런 작전을 위반하고 붙은 게 처음인 거지. 영인군. 심지어 인도군에는 누가 소속돼 있었냐면 혹시 후르카라고 들어봤어? 후르카 용병. 후르카 용병. 지금도 영국군이 정규군으로 편입하고 있는 강도들과 4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후르카 용병단 출신이야. 촉중경 아니야 그거? 그가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야. 열차 납치 열차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구루카 용병이 혼자 제압. 그때 40명을 혼자 제압을 한 거야. 나 그거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스티븐 시걸이라고. 진짜 그 농담이 아니라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이 사람 출신이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자체가 비밀인 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했어. 이건 뭐냐면 작전 실패하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작전을 했는데 그 작전들을 무사히 마치고 퇴역해서 가던 중이었어. 어쨌든 그때 인팔작전으로 약 9만 명의 병력을 전투도 제대로 하지 않고 13,000명 정도로 줄였지. 그리고 이게 되게 비극인 게
아까 여명의 눈동자 얘기 잠깐 했잖아. 이 9만 명 안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 무타우치레냐가 이 작전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버마 쪽 연합군과 일본군의 세력은 비등비등했는데 순식간에 연합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되는데 큰 공헌을 했지. 그래서 대한 독립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실제로 여명의 눈동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끌려간 게 나오잖아.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무기 부족은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연설은 이 작전이 끝나고 생존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거야. 생존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고 심지어 이 연설 중에 아사한 사람도 있어. 얼마만큼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전쟁 이후에 평가를 하면 전쟁 이후에도 이제 살았잖아. 그래서 일본 예과 교장, 어린 장교들을 가르치는 교장으로 취임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예과가 뭐야? 어린 장교들을 가르치는 학교, 육군사관학교 판이라고 보면 돼.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유소년형. 그렇지. 근데 거기 교장까지 하면서 잘 살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부하들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작전의 패배는 내가 아니라 얘가 잘못한 거야라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문세례 당하고 몰매 맞고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그런 의미로 보면. 자의식 과잉. 너 왜 자꾸 끝내려고 그래? 끝내려면 지금 끝내야 돼. 왜? 하나로 하기에는 나 1시간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줄인 거야. 어쨌든 이 얘기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NHK 말고 다른 데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다시 나왔어. 그 인팔 작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어디서? 일본? 일본에서. 이때 살아 돌아온 병사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옆집에 있는 애랑 같이 나간 거야 전쟁터에. 근데 여기서 자기는 살아 돌아왔고 걔는 죽었어. 그래서 그 병사의 어머니께 산속에서 병사했다라고 전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울면서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 어머니가 알지 않는 게 좋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죽었냐? 같은 일본군한테 잡아먹힌 거지. 이 당시 일본군 상황은 후퇴하면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쓰러져서 그 시체를 먹으면 오늘은 시체라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 전쟁 중에서도 지휘관이 무능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보급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먹여는 줘야지. 그래서 이게 왜 또 문제냐면 보통 전쟁에서 전멸이라고 하면 전체 병력의 20% 30%가 죽으면 전멸이야. 왜? 보급 부대가 있든 전투 부대가 있든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다른 부대랑 합쳐서 부대를 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선멸 수준도 넘어섰지. 진짜 90%가 사망했으니까. 전무후무한 기록이야 진짜 전쟁 역사상. 한 전투에서 이렇게 죽은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에서도 대첩이라고 불릴 정도의 승리도 많이 죽어야지 몇천 명은 아니지. 몇천 명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몇천 명만 죽어도 상대편이 일단 사기가 꺾여서 후퇴라든지 이제 후퇴해서 빠지면서 전멸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전투 상황에서는 별로 사람이 안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전투 상황에서 3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3만 명이 죽은 것도 아까 말했던 반자의 돌격. 일본군은 1차 세계대전 때 잘 먹혔던 그 전법을 바꾸지 않고 반자의 돌격만 한 거야. 반자의 돌격은 요약하면은 야함을 틈타 적 기지로 돌진한다야. 자, 더 있어? 여기까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한 2시간치 있지만 그거는 분량상 조절하는 걸로.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걸로.